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나중에 향후에 본인의 정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던 거의 역사적으로 박제될 발언을 지난주 목요일 날 정말로 많이 쏟아냈어요. 오세훈 시장이 정말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그러니까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해서 책임 공방을 40분 동안 이제 진지하게 따지는데, 네. 이 사건은 국토부가 선거에 이겨보려고 민주당의 정보를 흘린 거고, 그걸 MBC 단독을 줘서 MBC가 자기를 죽이려고 70여 회에 이르는 집중 보도로 자기를 떨어뜨리려고 한, 즉 국토부와 MBC의 공작이다라는 게 시장의 공식 발언이었어요.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흑화될 수 있나.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건 첫 시작부터 정말 이건 입이 10개라도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자로서 너무 죄송하고, 이건 최선을 다해서 보강공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 너무나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문답이 시작될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지금까지요, 오세훈 시장 단 한마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과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안전엔 아무 문제가 없고 시행사가 더 탄탄해졌다라고 전문가까지 얘기했으니까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고, 국토부가 민주당에게 정보 흘려서 MBC를 이용해서 공작을 해서 자기를 떨어뜨리려고 한 박유진과 MBC의 공작이다. 와. 이거는 정말 역사에 박제될 발언이고요. 그리고 5월 18일 날 첫 번째 공식 멘트가 그거였거든요. 서울시가 철도공단에 3차례나 보고했다고 하고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 발언하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가 맞습니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전불감증 이런 단어를 너무 많이 쓰니까 지금 약간 그 말이 오히려 상투적으로 들리잖아요. 네. 근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삼성역 지하 5층 그 철근이 2,570개 철근, 무려 178톤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철판을 덧대서 더 안전해졌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다리 부러진 친구에게 기부스한 상태에서 너 기부스했으니 더 다리가 튼튼해진 거라고 말하는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이건 근데 물론 이거 제가 그래서 구조설계 대표님까지 만나면서 다 인터뷰했거든요. 취재를 꼼꼼히 하셨네. 그럼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뒤에는 10,000명의 공무원이 있지만 저희는 저희 혼자 해야 하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방송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5층 지하철근이 부실하게 된 걸 6개월간 은폐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 6개월 동안 계속 4층 짓고 3층 짓고 계속 공사를 한 거예요. 거죠. 구조공학상 가장 단단해야 될 5층의 기둥이 예를 들어 100을 버텨야 된다면 100을 버틴다는 가정하에 4층 짓고 3층 짓고 지은 거랑 100인 줄 알았던 게 사실은 50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흔들리거나 안전하지 않았던 거죠. 밑바닥이 제일 튼튼해야 그럼요. 되는데. 그 상태에서 4층 짓고 3층 진 거거든요. 이 후광이, 이 후유증이 어떻게 어디서 발현될지는 아무도 계산도 안 돼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6개월 뒤에 갑자기 철판을 덧대서 얘를 단단하게 했다. 그래 100을 110으로 만들어 놨다고 한들 그 6개월간의 어떤 구조 설계상의 나비 효과들이 있었는지는 측정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삼성역에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어요. 근데 그 거리를 오가는 시민분들께서 직장인들이 불안해서 전철을 어떻게 타냐는 거예요. 매일 아침 출퇴근하는데 혹시 내가 타고 있는 이 순간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직자들은 시민들이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지하철 타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로 경악한 게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저랑 40분 시정 질문 동안 회심의 반격의 카드처럼 준비했던 설명이 뭐냐. 왜 국토부의 MBC의 공작이라고 하는 거냐. 4월 27일 날, 올해 4월 27일 날 오세훈 시장이 직무를 정지하고 그 이틀 뒤 4월 29일 날 국토부 공식 보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공직사회가 오세훈이 그만뒀는데도 이걸 우리가
보고하지 않고 6개월 은폐 껴안고 있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라는 절박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4월 29일 날 알려지게 되고 네. 이제 MBC 최초 보도가 나가고 됐는데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이거예요. 5월 4일부터 19일까지 무려 94번의 시험 운행이 있었다. 네. 즉 국토부는 철도가 안전하다는 걸 이미 94번의 시험 주행을 하면서 증명을 해놓고 자기와 서울시에게 덤태기 씌워서 막 이 불안하고 부실한 공사를 하고 덮어씌우고 있는 거다라는 논리거든요. 이렇게 정확하게 구조설계 대표님들의 반발 그러니까요.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예, 예. 우리 왜 어릴 때 비 오면 학교 운동장 모래사장 가서 두꺼비 집 만들잖아요. 맞아요. 예, 예. 두꺼비 집을 만들어서 터널을 만들면 엄청 기쁘잖아요. 예. 터널이 만들어졌다는 거랑 예. 그 두꺼비 집 위에 무언가를 모래성을 지어도 얘가 단단하게 버틸 거라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그렇죠. 국토부의 정확한 판단은 뭐냐. 정밀 조사를 했더니 1.1배 정도 강도라는 거니까 기차가 다닐 정도의 강도는 확인이 됐다. 근데 기차가 다닐 정도의 강도와 지하 5층의 그 길이 1km짜리 1조 7,500억이나 들어가는 무려 철도가 6개나 들어오는 역이거든요. 네. 복합 환승센터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 전체 공사의 안정성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는 전체 공기의 일정이라는 중차대한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럼 터널이 완공됐다고 하면 시험 주행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니 그걸 해보자였어요. 그 시험 주행을 한 걸 가지고 완전 언어 도단인 거죠. 완전히 안전한 것처럼. 5층짜리 지금 다 완공도 안 된 건물을 다 안전하니까 운행해 놓고서 왜 나한테 덤태기 씌우냐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큰일입니다. 지금 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 한 3박 네. 4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의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일단 또 입틀막 시동을 걸었다. 어제부터 네.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보도를 한 MBC를 상대로 네. 스크랩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네. 처음 봤어요. 네, 저는 이런 단체장은 처음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오세훈 시장이 저 스크랩 보도를 MBC에서 아주 배제시켰다라는 걸 보고 사실 절연을 강조하는 이제 오세훈이었거든요. 근데 친윤의 모습이 들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윤석열 정부 때 MBC 기자가 해외 순방 때 그 전용기 탑승 거부를 거부했죠.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 오세훈 씨한테 묻고 싶어요. TBS에서 김호준 나와서 그 방송을 폐지해갖고 지원조례 폐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MBC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았으면 그거 폐지했을 걸까요? 그렇게 묻고 싶어요. MBC의 한 줄 평이 정말로 압권이었는데요. MBC를 지운다고 해서 순살철근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영원히 남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보도한 공영 방송으로서의 사명, 당연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하다라는 보도를 자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공작이라고 받아들이는 선출직 공직자를 주권자들이 정말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황당한 거죠. 저는 이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봐요. 네. 뭐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명태균 건으로 해서 임기 수행이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했다고 봐요. 자기가 이재명 정권 하에 가장 탄압받은 국민의힘 대표 주자로서 장렬하게 산화하고 싶은 모양새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네. 아예 완전히 흑화돼서 이 정권의 모든 탄압을 맨몸으로 받으면서 네. 장렬히 산화한 내가 말 그대로 이재명의 대항마로 2030년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국민의힘 한동훈이 아닌 오세훈으로서 정권 잡겠다라는 서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빌드업의 만들기, 과정이다.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때려줘를 네. 지금 계속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이제 네. 일단 그 MBC가 혼자 입틀막 당하지 않도록 서울시 출입기자단이 네. 예, 함께 당장 그 철회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시 출입기자단의 요구에 오세훈 서울시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가 그 명태균 씨의 말처럼
이제 7월 22일에 이제 선고가 나옵니다. 이제 구형은 어제 1년 6개월이 됐고. 예.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재심 가고 3심 가고 하더라도 형량 깎여도 최소한 100만 원은 무조건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레 재선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죄가 선고가 되고 그리고 그 형량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이 됐지만 시장직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1심 선고가 7월 22일로 예정이 돼 있고 이게 특검 기소 내용이기 때문에 633. 네. 그러니까 2심 그리고 최종심까지 간다 하더라도 6개월이라고 보자면 뭐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정도면 이제 결론이 날 것인데 그렇죠. 어떻게 봐요? 유죄예요? 오히려 저는 양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양형 네. 이게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100만 원 이상인 거는 거의 명약관화인데 문제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그 김건희 씨 재판에서 그 불법 행위를 하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기적의 논리들을 봤기 때문에 그건 재판부의 판단에 예, 또 지금 물론 그쪽과 다른 사정은 몇 가지 있습니다. 돈이 오고 간 게 명백해요. 그러니까 대가가 오고 간 게 명백하기 때문에 김한정 씨가 있으니까. 네. 예. 근데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공천이 오고 갔기 때문에 공천을 결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냐 이런 부분에서 변호하기가 편했던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또 다른 게 오세훈 씨가 직접 이 여론조사를 받았는지를 특검이 잘 입증을 했는지가 조금 미지수예요. 예. 그 반대로 김건희 씨 쪽에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씨한테 간 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오히려 여러 명한테 보냈다라는 식으로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 정치 사건이 묻은 법조율 사건을 보면서 이게 유무죄 판단을 예상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지금까지의 판례나 형사소송법 대원칙과는 정말 다른 결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끝까지 흐린 눈으로 지켜보셔야 되고 다만 유죄가 나온다면 이거는 3천만 원 이상의 대가성이 왔다 갔다 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은 나온다. 좋습니다. 그럼 오세훈 시장이 인지했는가 여부, 그게 문제죠. 그다음에 녹취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그 증거. 증거가 있는가? 네. 그게 핵심. 아마 제가 오세훈 씨의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강철원 정무부 시장이 독단으로 한 거다라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에 그러겠죠. 나설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과거에 그 성공 전략을 통해서 본인의 법률 리스크를 회피했던 적이 있어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선거가 오히려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면 강철원 정무부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자백을 해서 자기 형량을 깎아야 될 요인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같은 경우 오세훈 시장이 승리한 마당에 강철원 시장이 갑자기 진술을 바꿀 리는 없어서 그 부분이 좀 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명태균 씨의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를 믿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리고 그런 관련 증거를 많이 제출할 거다라고 믿습니다. 선택적이시네요. 네. 이번만큼은. 자, 오세훈 시장은 이 논란 외에도 하나 더 있죠. 지금 MBC를 스크랩에서 제외했다라는 보도 다들 보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 그 삼성역 GTX 철근 누락 건을 두고 MBC가 편파 왜곡 보도를 했다면서 서울시에서 이제 일일 보고를 하는 언론 스크랩 이게 이제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 보라고 아래 공무원들이 언론 스크랩에서 이제 제공하는 건데 거기에 표지에다 대고 MBC 제외라고 썼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그걸 대놓고 이제 또 발표를 했어요. 그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MBC가 무려 5월 한 달 동안만 이 건을 두고 76번을 보도했다.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왜곡됐다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이후에 고발 조치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언론노조 MBC 본부 같은 경우에는 MBC가 76번 보도를 했다라면 KBS는 118번, 조선일보는 97번, 연합뉴스는 79번 했다. 그럼 그들도 편파 왜곡이냐? 그들은 왜 스크립에서 빼지 않느냐? 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명백하게 제가 이제 정원호 캠프 있었을 때라서 기억이 나는데 왜 그러냐면요. 저게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썸네일 때문에 그래요. MBC가 그 썸네일을 어떻게 뽑았냐면 마치 이제 그 당시 이제 오세훈 당시 후보가 한 말입니다. 뭐 좀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왜 본인한테 비판을 그렇게 하냐.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게 있는데 썸네일 어떻게 뽑았냐면 오세훈 후보 얼굴 딱 한 다음에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오세훈 시장의 안전 불감증 뭐 이런 식으로 썸네일 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어머, 야 그럼 GTX-A 사건 저거 굉장히 심각한 철근 누락 사건인데 사고가 만약에 났으면 엄청나게 큰 인명 피해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감성이 없네. 야 사고 난 것도 아닌데 그 나보 책임지라고 그래? 했던 게 윤석열과 데칼코마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불쾌했다라는 게 그 당시에 제가 들렸던 그래서 얘기고. 이걸 지금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했더라고요. 그 썸네일 갖고 그런 거예요. 그 썸네일 내용보다는. 일단 그냥 법조인 출신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 법조인이잖아요. 법조인이잖아. 법조인이죠. 언제 네. 출신됐어? 저희 요즘 제 그만뒀어?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네요. 저런 소송이 가능한 거는 저거를 본인 돈으로 안 해서 그래요. 저게 3억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변호사비 그 소송 산입 규칙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을 얹힐 수 있는 상대방이 만약 질 경우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이 좀 제한되긴 하지만 거의 한 2천만 원 조금 안 될 거거든요. 소송 비용. 예, 소송 비용. 상대방한테 요구할 수 있는 소송 그렇죠. 비용이. 근데 지금 저게 오세훈 씨 개인이 아니라 서울시로 하고 있잖아요. 음. 저렇게 겁박을 하더라도 그리고 저렇게 비용을 쓰더라도 나중에 내가 책임질 필요 없이 세금으로 메꾸면 되기 때문에 저런 소송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저렇게 제가 지금 보도가 나온 게 만약에 소장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너무 명백하게 패소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틀만 소송이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이 저 소송을 세금으로 서울시 세금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횡령 배임을 걸어야 되는 게 아닌가. 나중에 결과 나오면 그건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요. MBC를 상대로 선거법 소송을 했잖아. 그렇죠. 선거는 본인이 출마했잖아. 그렇지. 서울시청이 출마한 게 아니잖아. 후보로 예. 한 줄. 그렇잖아요, 그죠? 네, 저 지금 나오는 기사는 민사소송 손배소는 3억 원 규모인 거니까 그 예. 부분이랑 네. 아마 그 형사고소로 오세훈 시장이 본인 명의인지 서울시 명의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예.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런 부분을 다 따진다고 하면 저거는 빠르게 재판부가 만약 결론을 내준다면 저거 자체로도 횡령 배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저거 같아요. 고발해야겠네요. 횡령 배임으로. 예. 저거 고발해야겠네. 확인해봐야 되겠네. 예, 예. 요건 얘기를 해야 됩니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보도를 최초로 한 게 MBC죠.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이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걸면서 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유는 뭐가 거짓인지 뭐가 뭐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지 그 이유는 없어요. 다 보면 너무 많이 보도한 거 보니까 선거에 영향 끼치려고 한 거야. 요겁니다. 뭐가 거짓인지가 없어요. 거짓이 아니라면 몇 번을 보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악의적이라면서 3억 원의 소송을 걸었어요. 이거는 뻔한 건데 누가 봐도 입틀막 아닙니까, 형님? 그쵸. 그 의도로 건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게 KBS나 이런 다른 방송사가 보도 횟수가 훨씬 더 많아요. 아, 근데 MBC를 찍어가지고. 조금 더 많은 게 훨씬 더 많아. 근데 이제 MBC가 제일 못마땅한 거죠. 그렇죠. 자기에 대해서 이제 가혹하게 했다 하는 건데 가혹한 보도에 대해서 이제 소송으로 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재고 좀 하자고. 네. 그러니까. 모든 정치적 판단, 모든 사회적 기준이 어떻게 법원 판사한테 다 맡겨지냔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세훈 어. 그 정치 수명이 좀 간당간당하잖아요. 그것과 연관지어서 그거 선거 끝났다고 그냥 다 묻어두지 말고 네. 오세훈 씨의 그 정치 역정에 대한 문제점들 그 당분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재선거 가능성도 지금 아예 없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면 아, 오늘 재선거까지 가요? 선관위에서는 재선거, 서울시 재선거는 힘들다. 뭐 이런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네. 그 선거 부실 문제 네, 최명기 그거고 부조. 명태균? 명태균 아, 그럼 문제에 근데 대해서 보궐선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궐선거. 짠 네. 아,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나와야지 보궐선거 이루어질 수 있어요? 100만 원 이상. 아, 100만 근데 원. 저 특검의 구형이 1년 6개월이 나왔기 때문에 유죄로만 판단되면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이거든, 저거는. 근데 이제 3심까지 633이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 초까지는 나와. 금방 끝나지. 네, 금방 끝나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오세훈의 이 인식 수준이에요. 나라 돈 알기를 개똥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심각해. 변호사 선임 비용 이런 거 맥시멈으로 해줄 거예요. 또 나라 돈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개인으로 해야지. 이거 또 서울시 세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임기 시작하기도 전에 또 세금 갖고 이 장난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 헛짓거리를. 아, 이렇게 소송하고 MBC 입틀막 하면은 사라진 철근이 돌아옵니까?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줘야지. 대단하다 정말. 아, 또 오세훈이었죠, 서울시장. 저 진짜 잊고 있었는데. 예. 내란당의 기본값이란 게 있어요. 우리가 윤석열 부부 보면서 지금 최근에 장동혁 하는 거 보면서 너무 허접스러워가지고 묻혀있을 뿐이지 내란당 안에 있는 그 네. 정말 허접스러운 양반들이 드글드글한 당이거든요. 우리가 그거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아무튼 예, 말씀하시죠. 근데 서울 시민들의 이제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의 아주 견고한 그런 이 의식이 문제라고 하는데 네. 서울시장을 요번에 놓쳤다는 거는 너무나 이상한 거거든. 이 모든 상황에서. 진짜 그때 믿기지가 이제 않아요. 우리 민주당의 후보 부실 문제도 얘기할 수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거 얘기할 수 있는데
서울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오세훈을 또는 보수당 후보를 뽑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고 간결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니까요. 예, 너무 감각적인 지금 진단만 있거든요. 네. 심지어 근데, 5선인데. 지금 계속 놓치고 있잖아요.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거든. 근데 그냥 글쎄 난 좀 살만하다 해서 다 정신머리가 다 이렇게 삐뚤어지진 않거든. 그런 사람들보단 오히려 더 명료하고 정의롭고자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무엇이 민주당에게 마음을 줄 수 없게 만드느냐의 요인에 대해서 좀 심층적인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네. 아휴, 아무쪼록 오세훈 시작도 하기 전에 또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MBC한테. 근데 어쩌냐. MBC는 이미 이 싸움을 해봤습니다. 이진수, 김태규하고. 너무 그것도 해봤죠. 18번이나. 오. 그것도 전승으로. 아무튼 해보셔라.